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처앤리얼트의 중개인 이세윤입니다. 오늘은 내년 초에 새로 런칭할 콘도 8 웰슬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로케이션, 그리고 빌더의 past 프로젝트와 reputation, 그리고 새로 지어질 건물에 대한 정보, 다음은 8 웰슬리 주변 건물과 뷰, 그리고 마지막은 가격 분석입니다. 로케이션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빌더인 센터코트조차도 본인들이 여태까지 분양한 콘도에서 이만큼 좋은 로케이션은 없다고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로케이션은 영앤 웰슬리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영스트리트까지 50m, 웰슬리 지하철까지 약 100m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워크 스코어 99점, 트랜짓 스코어 93점, 그리고 바이크 스코어는 96점으로 위치는 프라임 중에 프라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웰슬리 프로젝트는 블로어 스테이션 바로 다음 스테이션인 웰슬리 스테이션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빌더입니다. 8 웰슬리는 두 빌더가 참여했는데요. 첫 번째는 센터코트입니다. 센터코트는 한국 분들에게도 친숙한 회사인데요. 인덱스, 카르마, 그리드, 트랜짓시티 등 많은 콘도를 지어온 빌더입니다. 센터코트는 노스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맨키스 회사에서 COO로 21년이 넘게 일해왔던 앤드류 하프만이라는 분이 2010년도에 새로 시작한 신생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센터코트는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필주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포트폴리오를 차근차근 늘려왔고 아마 현재 토론토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빌더라고 생각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아주 잘 읽어왔고 모든 프로젝트가 investment driven, investment friendly 프로젝트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현재까지 제너러스한 리턴을 책임져 왔습니다. 제가 방금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잘 읽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리드 콘도죠. 181 던더 스트리트에 있는 어메니티즈의 사진입니다. 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이 콘도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워크스테이션이 있고요. 짐도 컨벤셔널한 그런 짐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짐을 방불케 하는 아주 좋은 패시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콘도에 사시는 젊은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센터코트의 가장 큰 장점은 공사기간입니다. 아시다시피 토론토에서 콘도 짓는다고 하면 원래 계획보다 1년은 기본적으로 늦어지는 것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센터코트의 프로젝트는 원래 계획보다 6개월이 넘어지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키는 빌더인데요. 그 이유는 항상 센터코트는 fully zoned가 된 프로젝트만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토 빌더 중에서 fully zoned가 되고 난 다음에 판매하는 빌더는 아주 손에 꼽는데 센터코트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도가 2025년도에 지어진다고 하니까 2026년이나 2027에 완공되길 기대하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8 웰슬리는 센터코트와 바지스의 파트너십으로 지어지는데요. 일단 바지스란 이름을 듣자마자 경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지스는 영앤 셰퍼드의 녹색 건물이죠. 에메랄드 파크를 지은 빌더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영앤 에글린턴의 2콘도, 영앤 블로어의 1 블로어, 1 요크빌, 로열 온타리오, 그 롬이라고 하죠. 로열 온타리오 뮤지엄 앞에 있는 뾰족하게 생긴 그 엑지빗 등 많은 콘도를 지어온 빌더입니다. 물론 레퓨테이션이 좋지는 않지만 8 웰슬리는 센터코트가 거의 모든 세일과 건축을 맡아 하는 걸로 나타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8 웰슬리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공사기간은 약 4년 정도가 되겠네요. 55층, 유닛은 약 600개가 될 예정이고요. 2만 스퀘어풋의 인도어 앤 아웃도어 어메니티즈를 가질 거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2019년에 토론토 시청에 서밋된 사이트 이미지입니다. 사이트 이미지를 구글 맵과 비교해보면 건물이 어디에 지어질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웰슬리 스트리트에서 바라본 10에서부터 16 웰슬리 헤리티지 건물 위에 얹혀지는 건물 이미지고요. 그런데 이번 8월 20일에 마지막으로 공개된 사이트 이미지는 그 전에 사이트 이미지와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자세히 비교를 해보니까 사이트 면적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까 이 건물이 이번에 2월에 14 밀리언 가까운 가격에 매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 웰슬리의 키플레이스를 봤을 때는 왜 굳이 저 건물까지 샀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이 건물은 보시다시피 한 층에 2개의 스튜디오, 5개의 원베드, 2개의 1 플러스 10, 3개의 2베드, 1개의 3베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건물입니다.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주변에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쪽으로는 29층에
24 웰슬리 그리고 41층에 브릿 콘도가 있고요. 바로 북쪽으로는 48층에 5 세인트 조셉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23층에 22 웰슬리, 35층에 28 웰슬리, 37층에 50 웰슬리 콘도가 있고요. 바로 남쪽으로는 브랜뉴 건물이죠. 클로징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60층에 11 웰슬리 스트리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뷰가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너 유닛이 되겠죠. 북동 이렇게, 그리고 남동, 남서, 는 모두 어느 정도의 뷰는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도 남쪽, 북쪽은 완전히 막히게 되겠죠. 바로 북쪽에 세인트 조셉이 있고, 여기, 그리고 북쪽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남쪽은 11 웰슬리 스트리트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아마 가장 퀘스천을 한 게 동쪽이 될 텐데요. 법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의 미니멈 디스턴스가 29m인데요. 그렇다면 8 웰슬리의 동쪽에도 건물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셋백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건물 중에서 지어진 지 5년 미만의 건물들의 가장 최근 판매 가격을 뽑아보았는데요. 이 가격들은 액슈얼 가격입니다. 보통 빌더들이 가격을 뽑을 때 400에서 499 스퀘어풋이면 400 스퀘어풋, 500에서 599 스퀘어풋이면 500 스퀘어풋으로 스퀘어풋당 가격을 만드는데, 저는 진짜 가격을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5 세인트 조셉은 지어진 지 4년 된 건물이고요. 28 웰슬리는 2년, 50 웰슬리는 1년, 955 베이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이 스프레드쉿에서 낼 수 있는 결론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물의 연식이 더 새로운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더 비싼 것은 아니다 인데요. 보시다시피 955 베이 스트리트과 50 웰슬리가 5 세인트 조셉과 28 웰슬리보다 더 새로운 건물이지만 스퀘어풋당 가격 차이가 더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유닛의 파킹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투자적으로 봤을 땐 더 낫다입니다. 지금 제일 위에 5 세인트 조셉을 보시면 스퀘어풋당 가격이 1121불인데 플로우 프리미엄으로 30,000불, 그리고 분양했을 때 파킹이 45,000불이었는데 그것을 합하면 75,000불이죠. 그러면 솔드 프라이스에서 75,000불을 빼면 665,000불이 되는데, 그럼 665,000불의 스퀘어풋당 가격은 1,007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층수에 만약 파킹이 없었더라면 스퀘어풋당 가격은 50불 이상 올라가게 될 겁니다. 로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콘도의 2303호가 60만 불에 팔렸고 내 유닛이 2403호였더라면 정확하게 같은 플로우 플랜에서 내가 분양받았을 때 파킹을 5만 불 주고 샀었더라면 나는 팔 때 적어도 65만 불은 받아야지 투자적으로 실패한 투자는 아니겠죠? 그런데 현실에서 65만 불을 주고 원베드에 파킹을 살 사람보다는 60만 불을 주고 원베드를 살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운타운에서 파킹은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투자를 생각한다면 파킹은 거꾸로 가는 투자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 분양에서 2베드나 2+10이 아닌 이상은 파킹은 살 수도 없고 가격도 웬만하면 다 7만 불, 8만 불, 10만 불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살 이유가 없겠지만요. 세 번째로는 뷰가 막힌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28 웰슬리 706호를 보시면 이 유닛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28 웰슬리의 바로 동쪽에는 50 웰슬리 스트리트이 있습니다. 거기다 7층이니까 뷰는 말하지 않아도 어떤지 아시겠죠. 그런데 스퀘어풋당 가격은 1133불로 절대 낮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두 유닛보다는 낮아 보이지만 분명히 그만큼 처음 분양받았을 때 가격도 다른 두 유닛보다는 쌌겠죠. 결과적으로 8 웰슬리 주변에 있는 콘도의 에버리지 스퀘어풋당 가격은 1100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8 웰슬리 콘도의 적정한 에버리지 스퀘어풋당 가격은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정 가격을 어플라이 한다면 아마도 주변 시세에서 15% 정도 높은 1260불, 1270불 선이어야겠지만 요즘 분양은 25% 이상이니까 아마도 1375불, 1400 정도여야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스퀘어풋당 어느 가격 선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인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이 집이 다 지어지고 나서 렌트를 놓았을 때 한 달에 내는 익스펜스, 그러니까 몰기지, 메인테넌스 피, 프로퍼티 텍스가 렌트비에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선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제대로 된 렌트 값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4개의 콘도의 코비드 이전 때의 가격을 확인해 보니 원베드 기준으로 맥시멈 2,550불, 그리고 미니멈 2,100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이는 코비드 이전의 가격이고 로우는 포스트 코비드의 가격입니다. 많게는 850불, 적게는 550불까지 떨어진 숫자인데요. 이는 34% 감소율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시다시피 원베드의 경우 2,550불까지 받았다고 하니 우리는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퀘어풋은 위에 원베드 키플레이트의 에버리지인 470 스퀘어풋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센터콜트의 가장 최근 프로젝트인 199 철치를 통해 알고 있지만 원베드의 스퀘어풋당 가격은 미니멈 1,500불이 될 것입니다. 그럼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로 470 스퀘어풋의 콘도가 스퀘어풋당 1,500불이라고 가정한다면 유닛의 가격은 70만 5천 불이 될 것이고요. 20%를 다운했을 경우 모기지도 지금 현재 베스트 레이트인 1.8% 이자율을 어플라이하고 메인테넌스 피, 프로퍼티 텍스를 더했을 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40불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코비드 이전 최고의 렌트 값을 받기 위해 똔똔,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맞추시려면 디파짓은 10% 늘린 30%는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의 케이스라면 21만 5천 불이 엑스트라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클로징 비용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70만 불짜리 원베드 클로징 비용은 Development Charge, Section 37, Education Levies, Utility Hookup Fee, Tenant Enrollment, HS 등을 다 내셔야 한다면 아마 5만 불 가까이 엑스트라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물론 24,000불의 HS는 클로징하고 다시 돌려받으시긴 하겠지만요. 그럼 코비드 전 최고 비용을 다시 적용했을 때 한 달에 490불이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물론 2025년의 렌트값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모든 것을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로 잡은 거라 우선 렌트비는 2,550에 둔다고 해도 큰 디스크리펜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럴 경우 1년에 5,880불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렌트비가 마이너스가 돼도 집값이 올라가면 다 그게 커버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생각하신 대로 8 웰슬리의 집값이 올라간다면 분명히 옆에 있는 콘도들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미 우리 이야기한 4개의 콘도 값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 프로젝트를 사는 것보다 지금 렌트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차피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을 바라본다면 이미 지어져 있는 리세일 콘도를 사시는 게 투자율로만 봤을 땐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스퀘어풋당 가격이 500불이 차이가 난다면 500 스퀘어풋의 콘도의 경우 25만 불이 더 비싼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콘도를 분양받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목돈은 있지만 모기지가 3, 4년 안에 나오기가 좀 어렵거나 모기지가 나오는 금액에 한계가 있는 분들,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유닛 하나 정도를 해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분양이 맞을 수 있습니다. 과연 리세일 시세에 비해 1.5배나 높은 가격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코비드가 아니었더라면 주변 리세일 시세가 아마 1200에서 1250불 정도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1500불이라는 가격이 충분히 저스티파이어블 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요. 8 웰슬리는 위치와 빌더, 건물로만 봤을 때는 좋은 프로젝트임이 틀림없지만 지금 현재 다운타운의 코비드 이후 가격이 떨어진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리세일이 아무리 분양보다 더 좋은 투자가치 보인다고 해도 리세일의 경우 지금 샀을 때 렌트가 당장 나가지 않는 점과 매입의 어려움, 그러니까 분양은 그냥 월씩 쓰고 사인하면 아주 쉽게 유닛을 살 수 있는 거에 반해 리세일은 쇼잉을 해야 되고 쇼잉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내고를 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양이 훨씬 편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도 오늘 제가 과연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8 웰슬리를 추천을 드리는 영상이 되었을지 아니면 추천을 드릴 수 없는 영상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토론토 미래 부동산에 대한 기대와 확신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2018년 이후로는 거의 2017년도 말이죠. 분양과 관련된 프로모션을 확실히 줄여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컨서베티브한 투자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분양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 솔직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괜찮고 저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계속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드디어 천천히 추워지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